자, 이 교시는요, 똑같은 투 섹션이에요. 우리가 이제 커트를 하다 보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전대각, 수평, 후대각.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할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투 섹션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떨어지는 선의 흐름이 완전 다르게 떨어져요. 자, 여기서 떨어지는 선에 뻗치는 선은요, 이 정도 뻗쳐요. 이 정도가 뻗치고요. 여기서는요, 이 정도가 뻗쳐요. 그래서 여기는 사이드. 이 두 개까지 뻗치고요. 여기는 페이스.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서 사이드 원. 사이드 원 여기까지만 뻗쳐요. 얘는 뻗치는 머리가 여기서 요만큼 뻗쳐요. 얘도 뻗치긴 뻗쳐요. 왜냐면 두상 곡면이 요 곡선에 비해서 요 부분의 곡선에 비한 요만큼이 뻗쳐요. 아예 안 뻗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를 안 뻗치게 하려면 요만큼 더 자르면 돼요. 근데 후대각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안 뻗친다? 아니에요. 언더라인의 1차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뻗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뻗치는 정도에 따라서 느낌이 이제 가벼움과 무거움이 또 달라지고요. 보여주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왜 트레이닝을 하냐면 커트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도 있지만 우리가 바깥으로 뻗는 힘도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에 따라서 가벼움과 무거움의 시각 차이가 또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도 우리가 또 찾아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많이 하는 커트들은 이런 커트들에서는 요 커트하고 요 커트는 사실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요런 커트 라인 자체에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런 같은 경우는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 위주가 좀 많이 있고요. 이런 커트 같은 경우는 약간 뻗치기는 하는데 많이 뻗치지 않고 약간 살짝 뻗치는 그런 정도가 요즘 많이 하는 커트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예전에 우리가 커트할 때 이걸 원섹션으로 우리가 커트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규칙적인 우리가 커트를 진행했고요. 오버, 변환, 언더 우리가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각 아래로 해서 뭐예요? 규칙적인 해서 뭐 서서 커트, 앉아서 커트해서 규칙적인 커트를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다 그러면 뭐예요? 불규칙적인 서서 커트하고 서서 커트해서 우리가 커트를 한 적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이런 개념하고는 또 다른 커트가 이제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원 섹션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커트를 층을 낸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 섹션을 통해서 똑같은 디자인인데 층의 정도가 좀 다른 거죠. 이런 커트들은 대체적으로 뭐예요? 언더가 무겁죠? 제일 많이 무거운 거죠. 제일 많이 무겁고 두 번째는 무겁고 세 번째는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런 커트도 기법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리 투 섹션에서 똑같은 방식의 커트 기법이 있는데 얘도 똑같이 언더존이 뻗치는 정도가 얘네들은 사실은 다 뻗쳐요. 밑에 머리가 워낙 머리가 가볍기 때문에 다 뻗치긴 하고 그리고 나서 오버존과 언더존의 이제 개념 자체가 조금씩 이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컨케이브. 얘는 뭐예요? 컨벡스 하시고요. 최초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커트 최초에 시작할 때는요. 자, 이렇게 버티컬 수평을 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손가락 수평이에요. 버티컬 수직이 손가락 수직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가끔씩 할 때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앉아서 커트 할 때 여기 최초에 시작하는 거를 손가락 수직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기억나요? 왜 기어 수직하라고 그랬죠? 만약에 여기서 그리제이션이 이렇게 강하게 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죠? 언더는 너무 가볍고 오버는 너무 무거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직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거의 맞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 그래요? 크레스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는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요 들어간 부분에 떨어지는 선이 그리제이션을 하면 너무 무거워져요. 그래서 수직을 해도 얘네들은 길어요, 짧아요. 수직을 해도 길어요. 수직을 해줘도 왜? 여기 머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떨어지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우리가 커트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예측하고 커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그냥 내가 우리가 배웠던 거 원넥스, 그리제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이건 뭐예요? 지면의 각도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두상 곡면의 각도에 대한 원넥스, 세임 레이어, 그리제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 이 개념 자체를 우리는 사실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커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국형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지면의 각도의 그 원넥스, 그레디에이션, 세임 레이어, 하이 레이어만 갖고 있어도 서양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매치가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지면의 각도하고 두상 공명의 각도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서양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층을 많이 내요. 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박 특히 말박 존에 들어가 있는 위에 탑에 있는 평평한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두성 곡면의 각도도 우리는 알고 가셔야지 내가 커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면의 각도만 가다 보면은 얘가 뻗치는지 안 뻗치는지 이런 개념 자체를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내가 알고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가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또 언더존은 컨케이브 훨씬 많이 가볍죠. 아주 많이 가벼워요. 그리고 아주 많이 무거워요. 그래서 뭐예요? 가볍다, 무겁다예요. 무겁다, 가볍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 섹션 하는 커트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가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런 커트들은요 어떤 얼굴형이 다 좋아요? 어떤 얼굴형? 어떤 얼굴형이 좋아요? 그쵸? 역삼각형. 그러니까 말하자면 둥글형형, 정사각형, 역삼각형, 정사각형 같은 오각형. 이런 삼각형 이 커트는 좋겠죠. 큰 틀로 봤을 때는. 그쵸? 그러면 그 얼굴이 삼각형 얼굴형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 역삼각형은 아니지. 삼각형이지. 삼각형, 오각형. 이런 사람한테 좋은데, 그럼 역삼각형 얼굴형은 이런 커트 하면 안 돼요? 아예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 안 돼? 할 수는 있어요. 그거 할 수는 있죠. 그쵸? 그러면 그걸 뭘로 결정을 해요? 뭘로 컨트롤 해줘요? 만약에 역삼각형 얼굴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컨트롤 하고 싶어 해. 그러면 층을 내고 싶어 해. 그럼 어떻게 컨트롤 해주면 돼요? 맞아요. 1차까지, 첫 번째 1차까지 바꿀 수 있겠죠. 두 번째. 아, 뭐래. 섹션 위치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더 큰 문제 있어요. 프론트의 디자인. 아, 우리 그동안 뭐 배웠어?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머리카락고? 아니, 전혀. 우리 그동안 공부한 거, 그동안 뭐 공부했어? 프론트 사이드. 후대각을 길이를 짧게 자를 거냐, 무겁게 짧게 자를 것이냐. 층을 많이 낼 것이냐, 적게 낼 것이냐. 삼각형 얼굴형을 하고 있다. 역삼각형 얼굴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층을 적게 내면 되지. 삼각형을 하고 싶다. 그럼 층을 많이 내면 되지. 뭘로 결정을 해? 프론트 사이드로. 아셨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초반에. 내가 인강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 그쵸? 뭘로 결정한다? 앞머리층을 많이 내든지 적게 내든지 그걸로 결정을 한다. 뒷머리는 의미가 없다. 뒷머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프론트 사이드에 있는 층을 직선 빗질할 것이냐, 곡선 빗질할 것이냐, 아니면 슬라이싱 할 것이냐. 지금 얘기했는데 슬라이싱으로 가면 되겠지. 자연 빗질에 슬라이싱 하면 되겠지. 대각으로. 층을 최대한 적게 내면 무거워 가벼워. 무겁게 뻗치겠지. 그쵸? 무겁게 뻗치겠죠. 그러면 역삼각형 얼굴형이 잘 맞겠네. 그쵸? 층을 많이 내면 가벼겠지. 직선 빗질이나 곡선 빗질을 층을 많이 내면.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각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커트를 진행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단발머리에 이렇게 무거운 커트를 했어. 원네스 커트를 했어. 근데 얼굴형이 좀 다를 거 하잖아. 그러면 앞에 곡선 빗질만 층을만 많이 내면 돼. 그러면 요 층만 많이 내는 걸 가지고 역삼각형 얼굴형, 삼각형 얼굴형, 오각형 얼굴형, 여각형을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앞에 있는 후대각. 그래서 한국 사람 후대각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후대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뭐예요? 다 똑같은 원넥스에 똑딱이 단발을 해놔도 후대각 커트를 해줘,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고객들이 신기해. 어떻게 층도 안 내고 똑같은 커트인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형이 가벼워졌어요? 얘기를 한다니까. 후대각 커트만 바꿔주면 돼요. 후대각 커트만. 자, 그래서 언더존에는요 버티컬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에서 손가락 수직으로 커트를 진행해서 상하 컨케이브를 만들고요. 오버존에서는요, 크레스트에서는요 손가락 수직을 통해서 버티컬 수직을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말방울총 코너 정리 올라가시는데 자, 여기서 수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에서 떨어지는 선이 90도가 떨어지면 돼요. 90도만 떨어지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만 90도지 이 부분은 90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90도가 나오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수직으로 해서 말방울총 코너 정리까지 다 진행하시고요. 말방울총 코너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상하 컨벡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무거움이 발생이 되고요. 언더존은 상하 컨케이브가 발생이 되면서 가벼움이 발생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전 시간하고 한 시간보다 하나가 더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있어요. 뭐예요? 리버즈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시고요. 요즘 내가 이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지금 요런 용어들을 지금 다 영어로 바꾸고 있어요. 영어로 다 바꾸고 있어요. 아마 내가 올려줄 자료들이 아마 영어로 제가 올려줄 거예요. 영어로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자료들을. 그래서 곡선 비치를 할 거고요. 뭐 이런 거 같으면 커브 콤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어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연 비치에서 수평, 두 번째는 미디움 레이어 수평 투 섹션을 진행할 거고요. 다 이거를 영어로 또 바꿀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밑에다 적는 그 내용들이 다 영어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가야지. 이제 다 알잖아, 여러분들은. 그쵸? 번역기 사용해서 써. 혹시 다 나올까봐. 그래서 언더존 버티컬 리버즈에서 대각 아래에서 손가락 수직이고요. 오버존에서는요 버티컬 리버즈, 크레스트 버티컬 수직, 그리고 말방울총 코너 정리하시고요. 세 번째 프론트 사이드 곡선 배치, 자연 배치 똑같아요. 다 다른 점은 뭐예요? 수평만 다르고요. 대각위로 요거 하나만 달라요. 자, 그러면 요걸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의 차이점은 뭘까요? 요거만 말방울총 코너 정리만 한 것과 대각위로 코너 정리한 것과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요거만 했을 때는 두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커트를 진행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단발머리 할 때 요거 말방울총 코너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젊은 형태는 10대에서 20대는요 얘가 볼륨 사는 거 싫어해요. 얘가 볼륨 살면 오히려 나이 들어 보여요. 젊은 사람들은. 그거 희한한 거 있어요. 뭐냐면 10대에서 20대는 얘가 볼륨 사는데 나이 들어 보이고요. 30대 초반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서 얼굴 큰 사람들은 2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 얼굴이 크거나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20대 중반서부터 여기가 볼륨이 살아야 되는 게 예쁘고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60대까지 가요. 지금은 좀 늘었어요. 지금은 워낙 잘 꾸미고 다니기 때문에 한 70대까지도 얘가 볼륨이 살아야지 예쁘고요. 70대가 넘잖아요? 그럼 머리가 다 또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할머니들 보면 시골 할머니들 보면 머리가 뽕뽕 말아야 말아요. 막 달라붙게 말아요. 작아 보이게 해야지 예뻐요. 그리고 10대에서 20대에는 밑에가 하관이 발달되면서 얘가 우아해야지 예쁘고요. 그리고 30대에서 60대, 70대, 요즘 70대까지도 그런 증상이 있는데 70대까지는 얘가 가볍고 얘가 볼륨이 살아야지 예뻐요. 그리고 70대가 넘어간 상태에서 꼬부랑 할머니가 정도 되면은요 빼빼 마르잖아요. 몸이 말라요. 몸이 마르면서 얘네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얘가 죽고 머리카락이 잘 달라붙어서 머리카락을 뽀뽀뽀 말아야지 예뻐요. 또 그 희한하게 나이별로 이렇게 변종이 되는데, 그래서 나이별로 제가 이제 단발머리도 나이별로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10대, 20대는요 말방울총 코너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 대신에 뭐예요? 얘는 펌을 말면 안 돼요. 펌을 말면 뻗쳐요. 100% 다 뻗쳐요. 그리고 나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요걸 해주는 거예요. 요걸 해주면 여기서 라운드가 나와요. 요 선이 위로 똑바로 해서 라운드가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요 뭐예요? 머리가 절대 안 뻗쳐요. 절대 뻗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이 작업을 하면 100% 가르마가 타져요. 100% 가르마가.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또 처음이지? 또 처음이지? 저번 시간에 내가 이게 4가지 하면서 딱 브리핑 해줬잖아. 처음이지? 원래 그래. 해주는 노트도 처음이야. 그래서 연령별로 탑에 커트하는 방법이 내가 달라진다고 해가지고 4가지 얘기해줬잖아. 말바꾸로 코너 정리만 해주는 거, 리버즈 대각 위로 해주는 거, 여기서 버티컬로 라지 버티컬로 해서 커트 해주는 거 하나, 그리고 위로 똑바로 해주는 거 하나. 그래서 위에 있는 층들을 점점점 내가 바꾸면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거 내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탑의 볼륨을 살리고 주고를 결정하고 가르마를 타주고 안 타주고가 결정을 된다고. 연령별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디자인은 똑같은데 위에 탑에 있는 거 하나 가지고 펌을 할 수 있는 거, 볼륨 매직을 할 수 있는 거,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리고 남자 커트, 나이 드신 분들 커트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연령별로 탑에 있는 커트들은 분명히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커트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리버즈를 할 거예요. 했어. 수업에서 하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정리했어요. 네. 저런다. 자, 그래서 이게 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리버즈를 하면 좋은 점은 뭐예요? 얘가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 떨어진 요게 나중에는 뻗치거든요. 펌을 맞으면 100% 뻗쳐요. 만약에 이런 기물에도 펌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시컬 펌 한다는 얘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머리 같은 경우는 볼륨 매직 용어는 이게 이 커트가 좋은데 만약에 시컬 펌을 한다. 시컬 펌을 해서 펌을 만들어서 곡선을 만든다 그러면 무조건 이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이 작업을 안 하고 요것만 했을 경우는요 100%다 뻗쳐요. 100%다 뻗칩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이 작업을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대신에 요걸 했을 때는 좌우 대칭 맞추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 작업을 하면 좌우 대칭 맞추기가 쉬워요. 그래서 양쪽의 밸런스를 딱 맞추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작업까지 이용해 들어가고 이 작업은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 계속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자, 수평. 자, 수평은요. 각도 비트 각도 뜨지 마시고 수평. 자, 항상 얘기하지만 오버빗질 절대 하지 마세요. 무조건 언더빗질이에요. 빗질 또 빗질 또 자,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으면 이 커트가 좀 쉽죠? 그쵸? 자, 웬만하면 그냥 다 원섹션으로 해주세요. 숱이 너무 많으면 투 섹션을 해도 되는데 섹션을 나누는 순간 언더존과 오버존의 단차가 분명히 생겨요. 아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커트를 오랫동안 해본 결과는 섹션이 많을수록 단차가 적어진다. 섹션을 많이 나눌수록 섹션을 많이 탈수록 단차는 안 그러면 정말 섹션을 제대로 섹션과 파팅을 정확하게 타려면 1cm 미만으로 타세요. 그럼 단차 안 생겨요. 그 대신에 1cm나 2cm가 넘어가는 그 순간 모든 머리에 다 단차가 생겨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원 섹션으로 한 블록으로 잘라버리니까 오히려 단차가 오래 안 생겨요.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래요. 저도 예전에 커트할 때 1cm씩 슬라이싱 따가지고 우리가 커트를 해봤거든요. 100% 단차가 이상이 넘어가면 100% 단차가 생겨요. 자, 이렇게 해서 원 섹션 똑같아요. 빗질해서 두 섹션 자, 첫 번째 시작하는 거 동일합니다. 버티컬 눈높이 조금 올리시고요.
자, 대각 아래로 손가락은 수직. 자, 수직을 해야 되는 목적 알죠? 수직을 해야 되는 목적 알죠? 대각 아래는 여기도 대각 아래래요. 맞죠? 여기도 대각 아래로고 여기도 대각 아래래요. 그쵸? 그러면 최초에 대각 아래로 시작했던 그 대각 아래는 계속 유지를 해줘야겠죠. 전주 미영쌤 옆에 사이드에서 이제 두려움 갖지 마세요. 응? 여기서 두려움 갖지 마. 파먹지 마. 자, 너무 낮다 싶으면 스탠드 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자꾸 내리니까 얘가 자꾸 다이아곤으로 가는 거야. 눈높이를 맞추면 내가 버티컬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선형. 매끈하죠? 매끈하죠? 그쵸? 굴곡이 져야지만 절대 안 돼요. 모든 커트선은 떨어졌을 때 굴곡 지는 커트는 잘못한 커트예요.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매끈해야 돼요. 여러분 가발하고 제 가발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머리가 굴곡이죠? 그쵸? 왜냐면 빗질을 정확하게 하고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면 굴곡이 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커트를 하면서 예쁘게 커트를 하고 수술 치는 커트 위주로만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상하 떨어지는 선에 대한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지는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뻗침 안 뻗침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예 알지를 못해요. 떨어지는 선이 매끈하게 떨어지려면 선이 정확하게 매치가 안 되면 머리카락은 항상 뻗치게 돼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뻗쳐도.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거. 빗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빗질하는 습관을 드셔요. 그리고 버티컬이면 항상 버티컬. 손가락도 어떻게 돼요? 항상 버티컬. 왜? 정해져 있어. 그렇게 하라고. 이게 습관화가 되셔야 된다고. 자, 사이드까지. 자, 사이드까지 버티컬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겨라. 자, 여기 1cm에서 2cm 원랭스 남겨라. 왜? 안 남기면 파먹는다. 구멍을 딱 하니까, 자, 이렇게 콘케이브 딱 나왔어요. 매끈하죠? 그러니까 이런 매끈한 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떨어지는 선에서 매끈해야 돼요. 떨어지는 선에서 연결성이 잘 되면 이게 매끈한데, 떨어지는 선에서 연결성이 안 되는 모든 머리는 다 뻗치게 돼 있다. 요번에 저기 뷰티라이프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용 잡지 딱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잡지사예요. 요번에 그 잡지사에 저희 MMS가 이제 달달이 이제 제가 연재를 해요. 2년 약정으로 2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연재를 하거든요. 응? 네, 사진 드릴까요? 어떻게? 자, 요 크레스트에서 기준점에서 여기 시작점에 있는 부분이 크레스트를 기준점에서 90도 수직.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 말방정 코너 정리 엘리베이션. 자,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아까 차세 원장님 마른 목골 얼굴형이 됐죠? 마른 목골 얼굴형이 됐지.
위에 층을 이 각도가 너무 낮아서 생긴 현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허리를 자 각도를 이렇게 층을 내서 생기면 마른 골이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층을 마른 골이 생기는데 내가 각도 이만큼 내리셔야 돼요. 내가 허리가 이만큼 숙이셔야 돼요. 왜? 어디까지? 크레스트까지 내 몸이 완전히 숙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가 마른 꼴이 나와요. 자, 1에서 1cm. 그러니까 규칙적으로만 커트를 해서 순서 있게만 표준을 나가면 커트는 실패가 적어요. 이게 자꾸 내가 내 생각대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럼 그건 표준이 아니야. 우리가 저도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커트를 연구하면서 이거를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해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봤겠어요. 그래서 표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라고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커트선입니다. 라는 거를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내가 찾아낸 거거든요. 가발만 따져도 몇백 개를 잘랐거든요. 지금 가발만 해도 몇백 개를 잘랐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가발 많이 잘라본 사람은 없을 거야. 자, 이렇게 컨케이브 해서 밑에 머리 뒤집어져요. 이렇게 선이 빗질을 딱 해서 코망을 딱 했을 때 선이 매끄러워야 돼요. 지그재그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자, 허리 확실하게 숙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편하자고 습관화가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몸이 편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몸이 이렇게 들어져요. 들어지는 그 순간 머리는 마른 꼴이 돼요. 그래서 헤어 디자이너가 불편하면 고객은 편하고요. 헤어 디자이너가 불편하면 고객은 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커트선은 고객이 원하는 커트선을 만들려면 내가 충분히 고개가 숙여진 그 라인이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매끄럽죠? 그렇죠? 자, 요 상태에서 자, 가운데 센터 할 거예요. 가운데 가르마하면 가운데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한국 사람들은 앞에 시작점을 너무 많이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콧등에서 1에서 1.5cm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 1에서 1.5cm. 자, 요즘에 이제 요런 게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앞머리 자를 때 어떻게 자르면 자, 소개를 요런 에센스 자, 1cm 아니 0.5cm 여기서 0.5cm를 길이를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나서 1cm를 또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0.5cm를 잘랐던 머리와 1cm를 잘랐던 머리가 사각 두 개가 남았죠? 그럼 반을 딱 나눠요. 반을 딱 나눠서 그 부분 이렇게 떨어지죠? 사각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이런 부분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여기와 여기를 연결을 시켜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얘도 사각이고 얘도 사각이잖아요. 요거를 두상이 둥그니까 요거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부채형으로. 요거 제 방식이에요. 부채형은. 두상이 둥근 거에 부채형은 제 방식이고요.
지금 여기서 멈추면 사각이잖아요. 얘는 100% 뻗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 그쵸? 근데 여기까지만 딱 자르고 말더라고. 근데 저는 MMS에서는 여기서 라운드로 돌려서, 그러니까 1차 가이드라인에 라운드를 만들어 놨지만 상하 라인에는 라운드를 안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부채형을 만들어 놓으면 상하 라인에 부채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라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여기 상태에서는 연결이 됐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각으로 위로 들면 사각이란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을 우리는 상하로 또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자 그러면 떨어졌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자 얘하고 연결을 해도 된다 안 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 그럼 연결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길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한테 연결해야 돼? 응? 그렇지. 얼굴이 이제 배웠네. 얼굴이 둥근 사람들아, 둥근 사람, 얼굴이 큰 사람, 둥근 사람, 얼굴이 큰 사람, 정사각형 얼굴형, 정사각형 같은 오각형. 이런 사람한테는 지금 이 커터가 여기 있는 연결 무조건 100% 하셔야 돼요. 왜? 가벼워야 되니까. 그럼 연결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여기서 멈춰야 돼. 역삼각형, 역오각형, 마른 목골 할골형은 연결을 하면 안 돼. 왜? 무거워야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다 대체적으로 크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고정 디자인. 자 내가 이동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슬라이싱. 자 내가 이동하는 순간 얘는 다 잘라먹어요. 그러면 그건 후대각이야. 얘는 수평을 하고 우리가 고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동 디자인을 하면 안 돼. 고정 디자인으로 가야지. 자 곡선 비칠해서 내가 고정을 해야지 처음에 잘랐던 수평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게 우리는 공식이었어. 그렇게 하자고.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치? 딱 나왔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용어 이제 이해가 가지? 용어가? 잘했어. 커터 언어는 적당하게 우리가 배워야 돼. 자, 여기서 이제 탑. 자, 리버즈 대각 위로. 리버즈 대각 위로는 자, 센터를 기준점에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버티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탑에서 프론트까지 버티컬을 다 연결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양쪽을 다 모으는 거야, 이렇게.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대각 위로 해서 요 코너 정리를 잘라준 거예요. 코너를 잘라서 대각 위로 코너 정리를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기존의 말백업 코너 정리보다 더 많은 더 센 층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고 연결도 될까 안 될까? 연결이 되겠지. 그러면서 떨어지는 무게 그 볼륨 라인이 어떻게 돼?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훨씬 더 가벼워지지. 자 그리고 나서 사이드 코너 정리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응? 사이드 코너 정리 꼭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펌을 할 때는 펌한 모든 손님은 이 작업 무조건 들어간다. 얘는 스치는 커트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펌을 하는 모든 커트는 이 작업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작업을 하면 장점은 대칭이 돼요. 대칭. 자 그리고 나서 사이드는 요만큼만 뻗쳐. 요만큼. 자 이어투 사이드본에서 생기는 요만큼 요 삼각형만 딱 뻗치게 돼 있어요. 뒷머리는 안 뻗쳐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 연결해서 여기만 살짝 이렇게 뻗쳐요. 이렇게 사이드만 여기만. 그러니까 많이 뻗치고 싶으면 전대각을 하고
사이드로만 뻗치고 요만큼만 그다음에 수평을 하고 아예 거의 안 뻗치는 머리 하고 싶으면 후대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평 커트를 해줘도 자 보세요. 위에 아까 그 뚜껑머리에 굉장히 강한 뚜껑머리가 많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이렇게 자르면 거의 뭐 1대1 정도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황금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1대1 정도로 우리가 층을 내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적당한 무게과 적당한 가벼움이 공존을 하면서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너무 가볍고 너무 무거운 것도 보기 싫고요. 너무 가볍고 너무 무거운 것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하늘과 땅이 딱 지평선이 중간에 있고 사물이 하나 딱 가운데 딱 있으면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늘과 바다가 있으면 지평선의 중앙에 놓고 거기에 배가 한 척 딱 가운데 있어. 그러면 우리가 되게 예뻐 보이거든. 그런 것처럼 커트에서도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면 가장 예쁜 커트를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잘라보세요. 자, 포인트도 자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려요. 이렇게 오므려서 포인트 하시고요. 자, 여기도 자 수평이죠? 아까 이렇게 안 했지?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네. 자, 슬라이싱. 슬라이싱 한 만큼 후대각이죠? 넘어가요, 이렇게. 잘 넘어가요. 슬라이싱. 하고요. 사이드, 백사이드. 자,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방법,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언더에서 오버, 언더에서 오버, 크로스 체크. 이 작업이 이 엘리베이션이 MMS에서는 꽃이에요. 항상 커트할 때도 크로스 체크로 이 작업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자, 여기서도 부채형이죠. 그냥 올라가면 파먹어요. 자, 앞머리에서 프론트에서 부채형으로 돌렸던 거하고 언더에서 부채형으로 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단지 언더에서 오버로 돌리는 요 백은 양이 많고 앞에는 양이 적어. 어차피 두상이 둥그니까 얘도 둥글고 얘도 둥글어요. 그래 안 그래요?
혹시모를 체킹을 위해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 앞에서 뒤로도 크로스 체크. 이거 이 머리 예뻐서 자르보시면 되겠지. 새우 머리 자를까요? 예쁘다. 이 머리에서 제 목선에 있는 머리 이제 체킹 먼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자 그래서 제가 초벌 커트는 5분에서 10분 마무리 커트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는 게 질감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자, 이런 작업도 많이 하죠. 질감은 이렇게 그러니까 층이 많이 없는 머리들은 질감을 좀 적게 넣고요. 층을 많이 내는 머리들은 질감을 좀 많이 넣어요. 거꾸로인 것 같죠? 층이 없는 머리를 질감을 적게 넣고 층이 많이 난 머리를 질감을 적게 넣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반대로 해요. 왜냐면 층을 내는 그 순간 빗살처럼 가볍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생각보다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의 모발은 그게 다 연출이 잘 안 돼요. 흐름 자체가. 이렇게도 흐름이 연출이 되고 이렇게 돼도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그런 느낌이 동양 사람들의 모발이 굵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끝에 머리를 가볍게 붓살처럼 붓살 끝머리 하는 거 있죠? 걔 붓살처럼 머리를 가볍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꼭 필히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층을 냈거든요. 뿌리서부터 이렇게. 몸을 이렇게 흔들어요. 왜 흔들까요? 지그재그로 자르라고. 그냥 이게 쇼맨십이 아니에요. 쇼맨십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의 커트 기법이에요. 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르라고. 몸을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의 커트 기법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지금도 요즘에는 제가 손님들한테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손님들이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원장님 안 쓰던 기술 쓰고 있는데요. 아니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요즘 안 써서 그렇지.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죠. 또 앞머리. 취향으로 돌려주고요. 자, 그냥 해놓으니까 이게 앞으로 빠지죠? 빠지죠? 자, 이렇게 보니까 요거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만큼, 1cm, 1cm 더 잘라주면 돼요. 자, 요 작업하고 언더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둥글다, 둥글다. 양이 많다, 양이 적다. 그 차이 뿐이에요. 자, 아까 앞으로 쏟아졌던 머리 생겨 안 생겨요? 없어지죠. 아까 여기만 이렇게 요거만 이렇게 떨어지고 얘네들 이렇게 갔잖아. 그 머리가 없어졌잖아. 그쵸? 만약에 그런 걸 원한다 그러면 내버려둬 야지. 그런 걸 원한다. 가끔씩 요즘엔 SNS에서 요거만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요 머리 남기는 머리도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그걸 내가 커트로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다 넘기고 싶으면 자르면 되고, 다 넘기고 싶으면 자르면 되고, 이게 빠지고 싶으면 요거만 이렇게 빠지고 싶으면 안 자르면 되고. 이렇게 내리고 싶으면 안 자르면 되는 거야.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불변의 법칙. 모발은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간다. 불변의 법칙이야. 그 방식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내가 원리대로 진행을 하시면 실패율이 적어져요. 그래서 커트라는 거는 내가 드라이를 완벽하게 해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라이 했을 때보다는 드라이 안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느낌의 커트선이 나와야 된다. 왜? 고객들은 거의 대부분이 드라이를 완벽하게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고객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우리 저기 민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머리 정말 세팅 너무 잘하고 나오잖아. 왜? 전문가이니까 항상 저렇게 세팅을 하고 다니잖아. 근데 일반 사람들은 저렇게 저 정도까지 세팅을 못 한다는 거야. 거의 대부분. 저도 전문가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세팅하고 다니거든요. 가게 출근할 때도 항상 제가 세팅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되게 웃긴 거는 제가 이렇게 하고 세팅하고 다니잖아요. 가게 사장님이 나를 항상 기억해. 뭔가 돋보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가게 거기 뭐 맛집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먹으러 가잖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꼭 기억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고객이 나한테 왔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기억 잘한다는 거지.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